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일의 HLB입니다.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 나타냅니다. 9위의 바이넥스는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8위의 초록뱀 역시나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간만에 3%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6만 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6위의 텔레칩스는 삼성전자의 8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차세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AP를 생산한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20%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한일진공, 4위는 진원생명과학, 3위는 SB인베스트먼트, 2위는 두산인프라코어, 1위는 셀트리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한일진공입니다. 한일진공이 휴마니젠의 나스닥 상장 소식에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앞서 텔콘 RF제약과 KPM테크가 공동 투자한 휴마니젠이 나스닥의 상장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일진공은 텔콘 RF제약 주식을 8% 정도 보유하면서 일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진공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진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텔콘 RF제약, KPM테크 그리고 한일진공의 공통점 대표가 같다는 거지 시총 맞추기 들어간다. 추석 명절 보너스 굿잡 개미들이여 어서 더 가열차게 진격하라. 익절이면 얼른 나와라. 기관이랑 외국인 다 빠졌는데 곧 폭포수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텔콘 RF제약, KPM테크, 한일진공의 공통점이 대표가 같다는 거다. 시총 맞추기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이 세 기업의 대표가 같은가요, 전문가님? 이 대표가 같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한일진공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기업들이 그룹사라 해서 다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일진공 같은 경우도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환기 종목에다가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단순히 모든 종목이 다 좋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적이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다른 종목들만큼 잘 간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익절이면 얼른 나와라. 기관이랑 외국인 다 빠졌다. 곧 폭포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사실 한일진공은 기관이 들어올 만한 종목은 거의 아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사실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쉽사리 결정하기는 어렵다. 예, 근데 이제 폭포수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지금 어느 정도 상단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하방에 대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한일진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 주의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자주 새빨간 스캔들에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간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 정도 제가 오기 직전에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진원생명과학은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스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35,000원도 더 갈 종목인데 단타족들 때문에 34,000원도 못 넘기네. 조용히 야금야금 모으고 있습니다. 백신 소식 나올 때가 됐거든요. 기대 중. 나와 같은 신세인 4만 원대 주주들이요. 손가락 잘 묶어두고 추석 끝나고 두고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오늘 35,000원도 더 갈 종목인데 단타족들 때문에 34,000원도 못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하세요, 전문가님 어떠세요? 단타를 분명히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3만 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이
지금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래소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없습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가 많습니다. 예. 즉 무슨 약 기대가- 바이러스만 나오면 다 걸립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결과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단기적인 접근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뭐 2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도 쪽의 관점을 보고 접근하신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이제 뚜렷한 결과물이 없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테마로 묶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매도하는 포지션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시글은 조용히 야금야금 모으고 있습니다. 백신 소식 나올 때가 됐거든요. 기대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워낙 또 잘 오르는 종목이기도 해서 이렇게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사실 백신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지금 예. 치료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FDA 승인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이거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백신에 대한 기대감,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감 좀 지양을 하자라는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 종목인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쓰고 오늘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러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 들면서 도롱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들 걱정 마세요. 이 종목은 크게 갑니다. 걱정 일랑 말고 물량이나 더 모으시길. 오늘 고점에 들어온 신입 주주입니다. 내일까지 6,800원 갈까요? 불기둥 매수세가 장난 아니네. 다들 사셨으면 좀 쉬다 오셔. 곧 상한가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더 크게 갈 거다. 걱정하지 말고 물량이나 더 사라라는 화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SV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투자가 잘 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특히 이뮨메디라든지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트 위치가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우려감, 모멘텀적인 우려감은 충분하지만 가격적인 우려감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어느 정도의 우려만 있다라는 점. 다음 게시글도 바로 볼게요. 내일까지 6,800원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한 5,200원 정도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었는데 6,800원 내일까지 가능할 거라 보세요, 전문가님?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삼성전자보다 더 큰 부자가 돼 있지 않을까 그쵸,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물량 소화 과정인데요. 조금 아쉬운 게 흘러내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더 흘러내려야지만 나올 것 같고요. 내일 6,800원이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6,800원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확인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을 앞두고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관이 가만 안 있을 것 같다. 오후에 뉴스든 뭐든 하나 만들어서 떨굴 확률이 높아. 무조건 홀딩, 끝까지 홀딩이다. 나중에 딸들한테 상속 예정. 다시 8,000원대 간다니까 다들 정신 차려. 재료 나오고 응봉 뜨면 바로 박살이야. 라고 아주 엇갈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기관이 가만 안 있을 것 같다. 오후에 떨굴 것 같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이분은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전문가님도 일단 스탑을 드셨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세요? 이 기관이 참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 그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장 기관의 매도세가 강한 게 맞다. 그래서 걱정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 볼게요. 무조건 홀딩, 끝까지 홀딩이다. 이분은 또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전략을 지금 구간에서 세워본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님? 지금 14,400원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조금은 나중에 또 접근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성그룹주들에 대한 어떤 매각 협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그래도 고민할 종목이다. 그리고 건설 쪽이기 때문에 민감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 리스크 관련된 종목이라도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00원 정도까지가 적당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다시 8,000원대 간다니까 다들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8,000원대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내려갈 거라 보시나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리스크, 빠른 관리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전략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3사 합병 소식에 오늘 3형제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상승폭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처음 합병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이건 지지부진했다. 합병이 셀트리온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셀트리온 합병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호재였던 걸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일 줄이야. 적정가 18만 원이라고 본다. 힘이 없어도 너무 없네 라고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세 분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십니다.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제약은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이렇게 셀트리온은 안 가지? 요즘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주죠, 셀트리온은 사실은. 예. 벌써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혈장 치료제 이슈가 분명히 있긴 한데요. 합병이 됐을 때 그럼 뭐가 좋아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합병되는 데만 있지. 뭐가 좋아지는데 셀트리온이 뭐가 좋아집니까 대체? 얼마요? 좋아질게?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고요. 합병 비율에 따라서 어느 업체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합병 비율도 나가지 않은데 된다 셀트리온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 비율상 우세로 보일 거라고 보이니까 올라가는 거고 셀트리온은 오히려 합병 비율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굳이 합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공룡 몸집이 된다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전에 현대오토넷이랑 현대모비스가 같이 합병을 했을 때도 오히려 오토넷은 올라갔지만 모비스는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팩트를 체크할 때는 단순히 간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 확실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이 셀트리온에는 그다지 큰 호재가 아니라는 두 번째 게시글과 그런 같은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게시글 한번 볼게요. 적정가 18만 원이라고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주분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심장이 덜컹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셀트리온의 적정가는 사실은 저는 28만 원에서 32만 원이라고 봅니다. 그 이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영향과 다양한 펀더멘탈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크게 문제가 없다면 28에서 32만 원 목표가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음 반등에서는 좀 종목 축소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어떤 리스크 관리의 차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28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가 적정 구간이라고 하니까 그 가격대가 오면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예,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관심 가지면 추석 연휴에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네.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인조 대리석 및 여러 가지 그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접착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합성 왁스를 생산하는 거구나 접착제를 만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저촉력도 좋아지게 되는데 최근 시장에서 이게 갑자기 두각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도시락. 예. 음식 및 배달 도시락이잖아요. 그쵸. 도시락 관련해서 이런 그 합성 물질도 지금 라이온 캠텍이 맡게 되면서 최근에 숨겨진 코로나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두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패키징 접착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음식점은 거의 다
어려운 반면에 배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두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유통 물량이 좀 적습니다. 사실 지금 유통 물량이 많으면 투심의 마음이 갈 때라고 요즘에는 샀다 팔았다가 많다 보니까 불안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은 대주주가 꽉 잡고 있고 시장 유통 물량이 편이 없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게 된다면 품절주로 27% 정도 갖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시장이 한 73% 정도가 잠겨 있고 최대 주주 물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무상증자할 정도로 괜찮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중심주가 안 되다 보니까 꾸준히 누가 바닥에서 매집을 하는 흐름이 보여줍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9월 14일자 대량 순매수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고요. 다시 지금 종목이 툭툭툭툭 흘러내리다가 아랫골이 시원하게 누군가가 6,750원만 되면은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요 구간이 좀 지지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리 매수 단가로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게 되면 6,90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종목 좀 길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왠지 박스권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여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런 의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도가가 한 7,400원 정도, 그러니까 박스권의 중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단부를 좀 걸어놓는다라고 하면 6,000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지와 저항 그리고 여러 가지 수급 그 다음에 테마 이슈까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높은 종목들은 잘 안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주 중에서 유통 물량 많은 종목들, 실적이 우세한 종목들 보시면 좋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관심주 라이온 캠텍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